어쨌건 지금 네.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혐의는 뭔가요, 그러면? 사기죄죠. 네, 특정 그 경제 범죄 그 가중처벌법 위반. 특경법 네, 위반, 특경법. 사기죄, 또 뭐 유사수신. 네, 근데 유사수신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수신 법을 보면은 이게 금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이제 그런 원금 이상의 초과 수익을 약속하고 이제 그 금전을 이제 받는 행위를 이제 그렇게 처벌하는데, 그 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들 분들의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은 금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법에 약간 느슨한 고리를 이용을 한 거죠. 그 젠소재단 대표는 뭐라고 하나요? 자기는 당연히 억울하다. 근데 예. 이게 웃긴 게 토큰박스건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하다 그래요. 네. 저한테 막 자살 협박까지 하면서 왜요? 막 자기는 억울하다. 돈이 없어서 외주 개발만 해줬을 뿐인데 예. 막 기사가 그렇게 나가서 우리 재단이 망했다. 예. 망해가고 있다. 나 예. 너무 억울하다. 예. 하더니 근데 제가 그 와중에도 하지만 T1 클래식은요?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요. 그 계속 우는 소리,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아니라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거는 못 들은 것처럼 확 넘어가고 T1 클래식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젠서 코인이 그 굉장히 큰 거래소죠.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 상폐가 됐습니다. 어떻게 상폐가 됐나요? 일단 저희 이제 그 첫 번째 기사가 나가고 이제 처음에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근데 두 번째 기사가 나갔을 때도 이제 한 번 그게 더 연장이 됐거든요. 투자 유의. 네, 투자 유의 연장이 됐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녹음 파일을 이제 입수를 해서 이제 그 젠서 재단 대표가 내가 이제 티어1 클래식 총괄이 맞다라고 예, 예. 인정한 기사를 쓰고 나서 바로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빗썸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상장 폐지 요건을 그 새로 이제 개정안을 예. 발표했는데, 거기면 다단계 시세 조정 이런 거는 상폐를 시키겠다 이런 예, 내용이 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시세 조정을 했나요? 네, 시세 조정도 아까 말한 것처럼 MM팀을 투입을 해서 예. 초반에 엄청 가격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티어1 이용자들이 팔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펑크가 난 거죠. 젠서를 이렇게 취재를 하시면서 네. 느낀 점이 좀 있나요? 회의감을 많이 네. 느꼈죠. 왜냐면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젠서 재단 대표를 실제로 봤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우호적인 관계였고 좀 많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때는 되게 유망전도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네, 만났었고, 그때는 이런 국산 코인이 되게 상용화가 돼서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미래를 참 좋게 봤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다단계가 이제 본격화되고 결국엔 상장 폐지까지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코인들을 검증을 해야 될까, 이게 정보 비대칭성을 많이 예. 느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저희 두 번째 기사가 나가고 이게 다단계 코인이네 하면서 무서워서 판 거예요, 어떤 투자자분이. 네. 근데 그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냐, 네. 기사를 잘못 쓴 거 아니냐라고 항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이제 그 녹음을 입수해서 자기가 이제 다단계 주도했다, 녹음을 입수해서 이제 기사 준비하던 상황에 그걸 보니까 좀 착잡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도 이런 걸 취재를 안 하고 일반 투자자 입장이었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예. 대대적으로 한번 코인 검증을 누군가 뭐 언론과 뭐 어떤 공시 업체든 뭐 거래소든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젠서 재단 대표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수사가? 네, 아직 지금 이제 막 고소인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라. 어쨌건 젠서를 상장 폐지시킨 이 함 기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젠서 말고도 이런 다단계 코인은 많겠죠? 네, 많죠. 그런데 빗썸 같은데 상장된 건 거의 없겠죠? 아니요, 있어요. 그래요? 지금 또 상장된 것 중에 또 그런 의혹을 받는 게 몇 개 있고, 코인 다단계가 좀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스테이킹과 시세 조종이 복합된 다단계가 있고, 채굴 대행 다단계라고 있거든요. 예. 채굴을 대신 해줄 테니 돈을 맡기고 채굴기를 사면은 예. 채굴을 해서 코인을 주겠다 예. 하는데, 결국엔 그 채굴기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게 채굴한다고 해놓고 그냥 막
돈을 슬쩍슬쩍 푸는 거에 갖고 있던 거를. 예.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잠적을 하는 경우도 꽤 있고. 전형적인 폰지죠. 그렇죠. 공유 채굴기를 운영한다고 해요. 예. 채굴기 공유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내라 하면서 비용을 맡기면 처음에는 코인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주요 거래소 상장된 코인을 예. 이용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김치는 걸으라는 말 있잖아요. 네. 김치 코인은 걸러라. 뭐 그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이게 약간 좀 일반화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김치 코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요. 예. 다만 그러니까 왜 김치 코인을 거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김치 코인은 하루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거래소 상장 절차에 좀 정통하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한 20억이면은 10억만 들고 와도 충분히 시세 펌핑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김치코인은 거르라는 말보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치코인이 최근에 아로하나라고 막 10만% 뛴 코인이 있었어요. 그게 상장되자마자 10만%가 상승을 했거든요. 100만 원어치만 갖고 있으면 그냥 그게 네, 천억 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상승률 때문에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걸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자기 몫이지만 이런 건 네. 또 사기는 또 네. 이제 그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젠서 재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뭐 진실이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